자, 시작할게요. 자, 28쪽에 혹시 질문 있을까요? 28쪽. 됐다. 28쪽에 혹시 질문 있을까요? 28쪽.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29쪽 질문이요. 29쪽. 자기 거 질문 다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0쪽 질문이요. 없습니까? 31쪽. 32쪽. 진짜로? 33쪽. 201번이요? 201, 203.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한번. 자, 여러분, 201번 봐볼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대요.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간단히 해달래. 그럼 얘들아, 일단은 201번을 보시면, 그 문제의 식부터 한번 파악해 볼게. A 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 합 B거든? 그럼 지금 공통된 게 당장은 보이진 않는 것 같아. 그치? 뭐가 도대체 얘들아, 어떤 규칙을 한번 써볼까, 여기서? 사실 이거 혹시 201번 맞으신 분? 201번 맞으신 분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커. A 합 B의 여집합이 그림에서 어디지? 라고 거기 체크하고, 그 다음에 A여 합 B를 찾은 다음에 그 그림을 색칠해보고, 그 다음에 그 그림 색칠된 거에 교집합을 찾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풀었을 거야.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근데 얘들아, 그림을 안 줘도 풀 수 있어야 돼.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A교 맞나요? A 합 B의 여집합. A 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A여 합 B.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지금 얘 자체가 공통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애들이 당황해. 어떡하지? 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충격적이게도 분배 법칙을 먼저 쓸 거예요. 분배 법칙을 쓸 건데, 어떻게 분배 법칙을 쓸 거냐면, 얘를 한 몸처럼 생각해 볼게요. 얘를 한 몸처럼 생각한 다음에, 얘 자체를 하나, 둘,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배했다. 얘랑 분배했다 치면, A 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렇게 한 뭉탱이를 두고 분배 법칙 써도 되나요? 사실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어요. 분배 법칙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우리 얘가 어디를 뜻하고 얘가 어디를 뜻하는지 찾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 합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아다니. 그럼 뭘까? 대답할 수 있는 분. 뭘까요?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저기서 교환법칙 써도 되니? 한 괄호 안에서 교환법칙 써도 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요 안에서 교환법칙 쓰고 요 안에서 교환법칙 써도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소연아. 어렵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확실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안에서 막 내 맘대로 얘랑 먼저 한 다음에 얘랑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분배될 때요. 뭐까지 사실 같이 가야 돼요? 괄호까지 이렇게 같이 가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 안에서 너네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얘랑 모양이 어떨까요? 같을 때는 상관없어요. 모양이 같을 때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랑 얘 먼저 한 다음에 얘 해도 상관없어요. 단 모양이 같을 때만. 근데 여기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저걸 니네 마음대로 먼저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안에서 한 번 더 분배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분배해보면 A여 교 A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A 교 B 하나 분배되고 합집합 그 다음에 B여 교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볼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의 교집합 뭐죠? 공집합.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요. 왜? 공집합과 합집합이 붙으면 무조건 얘가 승리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가 누구 나와요? 공집합 나와요. 그럼 얘가 나오겠죠. 그 말 뜻은 뭐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과 A 교 B의
합집합을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그림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벤 다이어그램 보면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요? A가 B한테 들어가 있죠. 여러분, A가 B한테 들어가 있으면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라 그랬죠? 여기다 다 뭐 붙인 거? 여집합 붙인 거. 여기 여집합 붙이면 A의 여집합이고 여기 여집합 붙이면 B의 여집합인데 얘도 여집합 받으면 어떻게 돼? 반대로 틀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왜 굳이 얘가 갑자기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얘가 뭐가 나올까요? 얘.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여 교 B여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고요. A 교 B는 A가 B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라고 쓸 수 있네요. 그래 놓고 얘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간단히 해달래요. 답은 몇 번입니까? A 합 B여. 답 5번이 되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식으로 푸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풀려면 분배 법칙 안 쓰고 그림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식으로 가면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여기 뻥 뚫려 있어요. 가, 여기 나, 여기 다, 여기 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가나다라에 올바진 것을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부탁인데 꼭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을 자꾸 이것만 생각하세요. 분배 법칙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분배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식 전체가 통째로 분배 법칙을 써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고난도 문제일수록 저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1번 클리어했습니다. 그 다음 몇 번이었죠 혹시? 203번이요. 자, 203번 한번 봐볼게요. 자, 203번처럼 나오면 맞아요. 이제 그림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저기 201번이었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A에서 누구를 빼냐면 A여 B를 빼달래. 그 다음에 그걸 교집합과 B를 비교해달래.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조금 이제 우린 귀찮지만 미안하게도 요거를 좀 모양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 천천히 바꿀게. A에서 얘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A여 교 B의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도 빼기가 있죠. 네모 빼기 세모, 얘 전체가 세모라고 가정하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 여집합을 붙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집합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여기서 드모르간 법칙을 써볼게요. 너 여집합, 너 여집합, 너 여집합 가져라고 하면 A 교집합, 얘 여집합 가지면 A, 여집합 받으면 B, 합집합, 그 다음에 얘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써볼게요. 분배 법칙 쓰면 우리 암산 좀 할까요? A 교 A는 A가 나올 거고요. A 교 B가 나오겠죠. A 교 B. 거기에 합집합을 찾아달래요. 여러분, 내가 교집합은 뭘 물어보고 합집합은 뭘 물어보는 거랬죠? 교집합은 둘 중에 누가 더 작니? 합집합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니를 물어봤지.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A와 A 교 B의 합집합은 뭘까요? A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잖아. 둘 중에 누가 더 크니를 물어본 거니까. 따라서 A 교 B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거와 같은 집합을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이제 보기 중에서 A 교 B를 뜻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다 찾으셔야 돼요. 자, 이거 답이 몇 번이었어요? 4번. 자, 그럼 4번을 그냥 바로 한번 다이렉트로 한번 가볼게요. 4번을 한번 가시면 A 빼기 B의 여집합에서 그리고 교집합 A를 찾아달래요. 자, 얘도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A 교 B의 여집합을 여집합하고 A를 해달래.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요거 하나씩 분배해볼까? A 여집합 합집합 B의 교집합 A라고 쓸 수 있고 하나씩 분배하면 암산 좀 할게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합집합 A 교 B가 나오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A 교 B요. 그럼 따라서 얘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미안하지만 마지막에는 보기를 하나씩 다 따져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206번까지. 없으면 207번부터 209번까지였네요. 209번까지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개념진도 나가볼게요. 오늘 집합의 연산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거 숙제를 왜 209번까지만 냈냐면 210번부터는 조금 생각할 게 있어가지고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위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한테 크게 두 가지 물어봐요. 첫 번째는 211번인가요? 210번? 210번 개념이죠. 자, 이런 문제들은 딱 두 가지 물어보는데 배수 물어볼 수도 있고 약수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AM의 배수와 AN의 배수를 물어볼 때가 있고 AM의 약수와 AN의 약수의 교집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론 합집합을 물어볼 때도 있는데 교집합을 물어볼 때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배수는 얘들아 잘 생각해봐. MN 당연히 얘와 얘는 배수가 겹치는 게 있긴 있을 텐데 예시를 들어드리면 M값이 2고 N값이 4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여러분 2의 배수와 4의 배수에서는 누가 더 개수가 많아요? 2의 배수가 더 많죠.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어요? 4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M의 배수와 N의 배수가 있을 때는 교집합은 항상 누가 답이다? 작은 숫자가 답이라는 거, 큰 숫자가 답이라는 거야. 겹치는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에 N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건 언제만 M값이 N값을 포함하고 있을 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얘가 얘한테 포함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M값이 2의 배수고 N값이 3의 배수야. 그럼 문제가 생겨. 왜? 2의 배수와 3의 배수일 때 교집합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얘가 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 요럴 때는 미안하지만 노가다 띄셔야 돼요. 2, 4, 근데 노가다 띄다 보면 딱 규칙이 보이죠? 6, 9, 12. 그럼 얘들아, 얘들의 교집합은 뭐의 배수가 되겠어? 그치, 6의 배수가 되겠지. 즉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뭐? 최소 공배수가 답이다 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어떤 놈이 어떤 놈한테 포함될 때는 당연히 교집합 찾으라 하면 숫자가 큰 게 답이지만 만약에 누군가한테 포함되지 않을 때는 한번 써보고 겹치는 걸 찾아도 되고 아니면 바로 최소 공배수를 찾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위에 써있죠. 자연수 MN에 대하여 자연수 P의 배수의 집합을 AP라고 하면 AM과 AN의 교집합은 M과 N의 공배수의 집합이다 라는 거야. 하지만 그거는 얘네 둘이 다를 때고 만약에 누군가한테 포함될 때는 무조건 큰 거를 답으로 말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약수입니다. 얘들아, 약수는 어떨 때냐면 누군가한테 포함될 때는 솔직히 쉬워. 예를 들어서 얘도 해볼게. 얘는 3이고 9로 해볼까? 9. N값을 9라고 할게. 그러면 우리 3의 약수와 9의 약수를 한번 적어볼게. 3의 약수는 1이랑 3밖에 없어. 9는 1, 3, 9가 있어. 그럼 얘도 지금 누군가한테 포함되어 있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답이 또 누가 돼? 큰 게 정확하게 답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배수가 됐든 약수가 됐든 누군가한테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교집합은 큰 값들이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얘랑 전혀 겹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의 약수, 9의 약수가 아니라 그냥 엉뚱하게 4의 약수, 10의 약수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얘는 1, 2, 4거든. 얘는 10의 약수니까 1, 2, 5, 10이거든. 그러면 M값이 N한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놓고 교집합 찾으래. 그럼 미안하지만 1, 2, 1, 2 찾아도 되지만 1, 2, 1, 2 결국엔 4와 10의 뭐지? 최대 공약수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치? 얘들아, 최대 공약수를 뭘 줄여서 말하는 거야? 제일 많이 약수가 겹치는 걸 뜻하는 거고 최소 공배수는 뭐야? 최소한으로 공통된 배수를 뜻해서 최소 공배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1, 2가 최대로 겹칠 때잖아. 1만 겹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최대로 겹치라 그러면 1, 2. 그래서 최대로 겹치는 약수를 뜻해서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듯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포함되지 않을 때는 직접 써서 찾아도 되지만 약수인 경우는 최대 공약수를 말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밑에 약수 써있죠. 만약에 자연수 Q의 약수의 집합을 BQ라고 하면 BM의 약수와 BN의 약수의 교집합은 M과 N의 공약수로 말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 누군가한테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 누군가 포함되어 있다면 배수가 됐든 약수가 됐든 큰 놈으로 말하면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210번 한번 같이 봐볼게. 자, 210번 시작해볼게요. 같이 할 거야. 100 이하의 자연수래요. 일단 전체 집합이. 자, 그래 놓고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자, 첫 번째 AK가 배수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6의 배수와 그럼 뭐의 배수?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을 지금 찾아달래.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 3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을 찾을지 아니면 얘를 분배 법칙을 쓸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일단 3의 배수가 무조건 4의 배수한테 포함되거나 4의 배수가 3의 배수한테 무조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 그건 없어. 선생님, 그러면 얘는 무조건 큰 걸 답하는 게 아니라 겹치는 걸 말하라는 거네요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3과 4 뭐의 배수지? 공통된 게 12의 배수지. 그럼 결국 얘는 6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을 말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는 거야. 근데 충격적이게도 6의 배수 적어보고 12의 배수 적어보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어? 12의 배수가 6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그래놓고 합집합 찾아달래. 얘들아, 합집합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니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누가 더 개수가 많겠어? 6의 배수가 많겠지. 그럼 얘는 A 6이라고 대답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근데 얘는 원소의 개수 찾아달래. 얘들아, 6의 배수 몇 개 있지? 1부터 100 사이에서 100을 뭐로 나눠? 6으로 나누면 되겠지. 몫이 뭐 나와? 16. 그래서 정답은 16개다.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요 난이도 풀어볼까? 아니다. 한번 거쳤다 가볼게. 212번 시작. 누군가 누군가한테 들어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라 그랬지? 자, 5초. 지금 정도면 나왔어야 되는 난이도야. 자, 끝 한번 가볼게요. 8의 배수랑 16의 배수거든. 근데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지? 16의 배수가 8의 배수한테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 거야. 누가 더 크겠어? 8의 배수. 자, 뒤에 것도 12의 배수와 36의 배수.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지? 36의 배수가 12배수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누가 더, 둘 중에 누가 더 크니야? 누가 더 많아? 12배수. 그럼 결국 이 문제는 12의 배수와 앞에 8이었나요? 8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교집합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그래 놓고 이거와 같은 집합 찾아달래. 근데 얘들아, 8의 배수랑 12의 배수는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다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딱 봐도 8만 봐도 알잖아. 8, 얘는 있지만 얘는 없단 말이야. 그럼 뭐 하면 돼? 8과 12에 뭘 찾아보자? 그렇지. 그럼 4로 되면 2,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답은 뭐의 배수다? 24의 배수다. 6, 4, 24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솔직히 다시 조금 쉬워져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실수가 되게 많은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유형 중에. 자,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214번 보시면, 자, A를 한번 먼저 봐볼게. A를 보면, 선생님, A가 일단 인수분해가 될 거야. 5, 20으로. 그래서 얘가 2부터 5까지를 뜻하네요. 라는 거야. 맞아. 자, 두 번째는, 모르겠어. 두 번째는 모르겠어. 그냥 2차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어디부터 어딘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는 없어도 머릿속에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디귿자라고 표현하고, 만약에 A보다 작고 B보다 크다 이런 말 나오면 더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 양쪽 더듬이냐 아니면 디귿자로 되어 있냐 라는 거거든. 그럼 일단 얘는 디귿자인 게 확실하고 얘도
정확하게 A, 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모양인 건 예상을 해야 돼. 디귿자인 건 확실해. 왜? 0보다 작기 때문이야. 0보다 작으면 디귿자고 0보다 크면 더듬이 모양으로 나온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단 어떨 때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B 해놓고 최고차항이 음수로 시작했어. 그래놓고 0보다 작대. 그럼 애들이 이런 생각한다고. 호승쌤이 그랬어. 무조건 0보다 작으면 디귿이라고. 난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 0보다 작으면 디귿은 맞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만 돼. 그럼 선생님, 얘처럼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뭐 곱한 다음에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얘가 갑자기 0보다 크다로 바뀌니까 얘는 더듬이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문제는 디귿과 디귿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뭐라고 나왔냐? A와 B의 교집합이 어디와 어디 사이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라고 나왔고 A와 B의 합집합은 어디부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꿀팁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에 갖다가 있어요? 없죠. 없어야 돼요. 저 딱 문제 오류를 찾았죠. 그 이유가 그 꿀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잘 봐. 여기엔 지금 갖다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색칠이 돼서 나올 거고요. 여긴 갖다가 없으니까 여긴 뻥 뚫려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예상해 보라는 거야. 이건 꿀팁인데 여기에 갖다가 붙어 있는 놈들, 여기 5에 갖다가 붙어 있겠죠? 여기에 갖다가 붙어 있는 놈들은 갖다가 붙어 있는 데서 나온 놈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2에 갖다 있으니까 여기 있고 5에 갖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처럼 갖다가 없는 놈들 있죠. 이 갖다가 없는 놈들은 어디서 탄생한 애들이에요? 갖다가 없는 놈들에서 탄생한 놈들이에요. 그 말 뜻은 이 놈이 4와 마이너스 1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렇게는 있어줘야 무조건 정답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거든. 여기에 없는 것들이 이 두 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갖다가 없으니 여기서 갖다 없는 게 얘가 정답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갖다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봐. 어떻게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고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이니 A는 마3이고 B는 마4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B 값을 곱해달래요. 그럼 여러분 정답은 뭐가 됩니까? 1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요. 꿀팁을 알려주면 문제가 생기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첫 번째, 선생님 만약에요. 여기가 같다이고 같다 없거나 여기가 같다가 있고 없고 이렇게 모양이 반대로 나올 수 있네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가 같다가 있잖아요. 여기 0보다 여기서 0보다 여기 왜 같다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여기도 같다가 있을 거예요. 한쪽만 같다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자, 두 번째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방금 말한 대로 여기가 같다가 있을 때예요. 그러면 여기도 같다가 있겠죠? 그럼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선생님 이 마이너스 1과 4가 무조건 얘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풀었냐면 같다가 있는 놈들, 같다가 없는 놈들 이렇게 나눠서 풀었는데 여기도 같다가 있으면 얘네 둘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얘네 둘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과 4가 얘일 것이다 라는 것도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문제 중 9.9문제는 어쨌든 이 5가 여기에 있으면 나머지가 여기 갖다가 있더라도 얘네 둘은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하셔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려볼게요. 이거 갖다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여기는 없네. 216번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216번. 뭐 꿀팁으로 풀어도 되고 얘는 근데 꿀팁으로 풀리진 않네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5초. 자, 이건 딱 봐도 어디서 실수할지 뻔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인수분해는 다 이렇게까지 되셨을 거예요. 근데, 나 하나만 물어볼게. 이걸 함부로 A부터 3A까지다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원래는.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 만약에 문제가 아직 여기서 힌트를 줬죠? 뭐라고? 양수 A라고 줬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A가 만약에 양수라면,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난도일수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술형 문제들. A가 양수면 A와 3A 중에 당연히 3A가 클 거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A가 음수면 오히려 3A가 더 어때요? 작기 때문에 3A부터 X가 A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A가 양수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A 교 B가 뭐래요? A래요. 여러분, A 교 B가 A면 두 가지 생각하셔야겠죠. 뭐죠?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던가, A랑 B랑 같던가까지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디귿과 비교를 할 건데 A가 B한테 일단 들어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같을 수 있을지언정 들어가 있긴 해야 돼. 그래서 먼저 A부터 그리면 A가 2부터 4까지야. 요렇게. 그럼 이제 이 안에 B가 얘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A부터 3A까지는 요렇게 끌어안아줘야 한다라는 거지. 물론 같아도 되고.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꿀팁 알려줬죠. 애들 그로 제일 많이 틀리는, 알죠? 같다를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헷갈린다 그랬어. 첫 번째, 일단은 B가 A를 끌어안으려면 A는 2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겠죠. 3A는 4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같다. 우리 언제 붙인다 그랬지 얘들아? 이거 같다? 모양이 같으면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붙여라.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으니까 같아 붙이셔도 되고요.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으니까 같다 붙이셔도 아무 문제 없다. 만약에 선생님 모양이 다르다면 언제만 같다를 붙인다? 가장 어디쪽? 바깥쪽이 색칠되어 있을 때만 같다를 붙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3으로 나눠주면 A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요. A는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얘와 얘의 콜라보레이션은 뭐죠? A는 뭐보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뭐예요? 몇 번? 4번에 가 있겠네요. 아셨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집합의 연산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5글자가 나와요.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작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1학년들 가르쳤을 때 이 유형 15번을 많이 틀리는 이유가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대칭은 대칭인데 왜 대칭 뒤에 차집합이란 말이 붙었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놈과 어떤 놈을 뺄 텐데 그 문자가 대칭적으로 모양이 나온다 해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18번 한번 보시면 자, A 세모 B를 이라고 한대요. 어떻게 이걸 나타내냐? A 합 B에서 누구를 빼달래? A 교 B를 빼달래요. 자,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에 무조건 A가 들어간다, 무조건 B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라고 외우세요. 왼쪽 자리,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내가 A 교 B 열을 A 빼기 B라고 가르치면 애들이 어떻게 한다? A 빼기 B의 여집합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해서 선생님이 찾은 방법이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네모 빼기 세모는 네모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이라고 외우면 이 네모에 세모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나는 넣으면 바로 계산이 되더라 하듯이 얘도요. A 세모 B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모 세모 여기 또 다른 걸로 하겠네. 별표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네모 합집합 별표 빼기 네모 교집합 별표를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니 이 네모와 별표는
무궁무진하다. 뭐가 들어갈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달래. 1번. 요거 한 번만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A 세모 B랑 B 세모 B랑 같네요. 보기 1번이. 그럼 시작해 볼까? 요거는 이미 써놨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래요. 그럼 형님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네모 세모잖아. 네모 별표잖아. 네모 자리에 B 넣고 별표 자리에 A 넣으면 B 합집합 A에서 B 교집합 A를 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들아, 얘랑 얘랑은 어때? 똑같겠지? 그럼 1번은 일단 통과겠네. 자, 2번 봐볼게. 2번 보면 A 세모 공집합이래. 자, 얘도 네모 세모 별표, 네모 세모 별표니까 써볼게. A 합집합 공집합에서 A 교집합 공집합을 빼달래. 누가 더 크니? A요. 누가 더 작니? 공집합이요. 빼면 아무런 영향 없어요. A요. 라는 거지. 그럼 보기 2번도 맞겠네. 자, 보기 3번 봐볼게. 자, 보기 3번 보면 A 세모 A래. 자, 바로바로 할게요. 암산할까? A 합 A, A. A 교 A, A. A 빼래. 공집합. 3번? 맞네요. 자, 4번 가볼게요. A 여집합,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랬을 땐 네모, 세모, 별표로 외우자. 한다. A 합집합 A의 여집합. 빼기. A 교집합 A의 여집합.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여집합의 합집합 전체. A 교집합 자기 자신의 교집합 없어. 그러면 아무런 영향 없을 테니 전체겠네. 답은 4번이 되겠네. 요렇게. 그래서 요 대칭 차집합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다 따져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제 이런 모양 나오면 뭐 엄청 무궁무진하죠. 밑에 봐봐. 밑에 보면 A 다이아몬드 B, 220번 보면 A 별표 B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무리 이게 복잡하게 나와도 제발 부탁인데 여기 빨리 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차근차근 넣어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220번 풀면 토하겠죠? 한번 해볼까? 220번? 자, 220번 시작. 뭐 그림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복잡하죠? 이게 눈꽃에 눈꽃이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런 게 이제 복잡하죠.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니은 디귿이 가장 쉽고요. 기억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합답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 니은은 노가다 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직접 넣어서 구하는 경우가 많고, 디귿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을 활용해서 푸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학년 선생님들 이제 지금 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합답형 풀 때 항상 기억 니은을 빡세게 찾으라 그래요. 대부분 기억 같은 경우는요, 그냥 숫자 딱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면 F1이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1 넣었을 때 나오는 답 적으라고 하는 때가 많고, 니은 같은 경우는 F 한 20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왜? 20까지 넣을 자신이 없거든. 근데 대부분 F1을 주는 이유가 아마 F20을 구하는 데 있어서 F1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억 니은을 빡세게 찾으면 디귿은 갑자기 정의를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웬만해서 기억 니은을 빡세게 찾다 보면 디귿 규칙이 보여서 디귿은 되게 쉽게 찾는 경우가 많은데, 자, 한번 우리 기억에 조금 빡세게 투자해 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얘부터 먼저 분석해 보면 얘는 여기 나와 있어요. A 빼기 B에서 B 빼기 A를 빼는 거래. 거기다가 전체 눈곱 표시를 해달래. C로. 그럼 얘들아, 이거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 A 빼기 B라는 건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A 빼기 B는 여기만 남고요. B 빼기 A는 여기만 살아남아요. 그럼 지금 이 그림과 이 선생님이 색칠한 그림과 눈꽃 C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얘들아, 한번 해볼까? 이 그림과 눈꽃 C라는 건 선생님이 지금 얘를 뭐로 해볼까? 얘를 만약에 하트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하트 눈꽃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 뜻은 뭐냐? 하트 눈꽃 C, 하트 빼기 C, 합집합 하트 빼기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자, 요 하트 모양과 요 그림과 C, 하트에서요 C를 빼달래요.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요 C를 오려낼게요. 그럼 어디만 남아? 여기만 남아. 그쵸? 자, 그리고 C에서 하트를 빼달래요. C에서 하트를 오려내달래요. 그럼 어디만 남아? 하트에서 C 빼봐. 자, 문제가 C가 여기 있거든요. C에서 하트를 오려서 버렸어. 아까 분홍 색깔 색칠된 거. 그럼 어디 남아? 여기 남겠죠. 그래 놓고는 합치래. 합집합이니까. 그럼 선생님이 지금 노란 색깔로 치는 데는 다 살아남는 거야. 이게 바로 앞에 A 별표 B에 별표 C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누구랑 같은지만 보면 되냐면 얘랑 같은지만 보면 돼.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A 별표 B 별표 C부터 먼저 구할게요. 별표 C. 자, 별표 C가 뭐예요? B 별표 C, B 빼기 C, B 빼기 A. 거꾸로 되겠네. 그럼 자, 그림 그려볼게. A, B, C. B에서 A 빼래요. 아, B에서 C 빼래. C에서 B 빼래요. 그럼 요거. 그럼 지금 이거를 또 하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A 별표 하트 구해달라는 거랑 또 똑같아요. 그럼 이 그림이 하트잖아요. 자, 시작할게요. 또 갑니다. A 별표 하트는 A에서 하트를 빼달래. 자, A에서 하트 빼보세요. 그럼 뭐 남아요? 여기 남아요. 그쵸? 그리고 거꾸로 하트에서 A를 빼달래. 그럼 어디 남아요? 여기 남아요. 그래 놓고 합치래. 그럼 얘들아, 얘랑 그림이 어때요? 그림 똑같죠? 살아남는 데는. 살아남는 데는 요 바깥쪽, A의 바깥쪽, B의 바깥쪽, 가운데, 그리고 C의 일부분. 똑같죠? 그래서 기억이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억 찾는데 조금 오래 걸렸죠? 근데 이렇게 찾을 필요성이 있어요. 합답형은. 왠지 아세요? 디귿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귿 어떻게 풀었어요? 디귿을 이짓하면 바보예요. 디귿을 왜 이짓하면 바보냐면 디귿 같은 경우는 기억과 니은을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들아 잘 봐. A 별표 C 별표 C, A 별표 B 별표 C, A 별표 B 별표 C. 이거 꼭 무슨 법칙 성립한다고 대놓고 알려준 것 같아요?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이요. 괄호에 뭐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A 별표 B,
별표 A. 얘는 우리가 모양을 어떻게 바꿔서, 디귿은 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해봐봐. A 별표 B, 별표 A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A 별표 B랑 B 별표 A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지, 사실은. 왜냐면 잘 봐. A 별표 B랑 B 별표 A.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똑같잖아요. 얘는 얘랑 같아요. 그 말 뜻은 뭐냐? 얘 대신에 B 별표 A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법칙 성립할 수 있다? 결합 법칙 성립할 수 있다잖아. 그럼 괄호를 뒤쪽으로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지? A 별표 A 찾아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별표. 자기 자신 빼고 자기 자신 빼래. 뭐 나와?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B 별표 공집합을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쵸? 그럼 끝났네? B 별표 공집합은 B 빼기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 빼기 별표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대답해봐. B 빼기 공집합은 뭐지? B. 공집합 빼기 B는? 공집합의 합집합은? B가 나오겠지. 문제에서 뭐라고, 누구랑 같다 그랬어? A랑 같니? 틀렸네. 디귿이 틀린 거지. 그래서 디귿은 기역,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위에 거는 솔직히 식은 죽 먹기지. 한 세트밖에 없잖아. 한 세트. 그거 한번 써볼까?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여 빼기 B여. 합집합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이야.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차집합 모양 바꿔볼까요? A여 교 B. 합집합 B여 교 A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요 그림 어딘지 보이세요? A에서 B 뺀 거와 B에서 A 뺀 거 어디지? 양쪽 사과 모양 남겠죠. 한 입 베어문 거.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요쪽만 살아남는 거야. 요렇게. 근데 웬걸? 선생님, A 별표 B도요. A에서 B 빼고 B에서 A 뺀 거니까 얘랑 같은 뜻이네요. 니은은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솔직히 문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예요. 왜냐하면 왜 케바케냐면 어떤 것들은 기억이 쉽고 니은이 빡셀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도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는 거의 난이도가 쉬워요. 하예요. 그리고 얘가 난이도 중이고요. 얘가 대부분 최상이에요. 상도 없어요. 대부분 최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끔 그렇게 외우는 친구도 많죠. 대부분 기억, 니은, 디귿이야. 답 5번 체크한 애들 되게 많아요.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근데 고난도일수록 대부분 뭐 기억, 디귿도 많고 2학년들은 하나 되는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힘들다.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하면 일단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유형 3개. 자, 유형 16번은 솔직히 말하면 설명 안 해도 될 정도로 쉬워요. 왜? 공식들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그 공식 아시죠? A 합 B의 전체 개수는 이거 N자 좀 뺄게. A에서 B 더하고 교집합 빼는 거. 그 다음에 3개짜리 합집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2개씩 교집합 빼고, 그리고 3개짜리 교집합은 한 번 더 해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221번 한번 봐볼게요. 221번. 자, 문제 보시면 전체가 50개래요. 오케이, 그건 알겠어. 50개를 넘지는 못한대. 근데 문제에서 뜬금없이 A는 26. N자 좀 뺄게요. B는 18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주는 게 이제 중요해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게 몇 개래? 45개래. 그럼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또 뭘까요? 이걸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려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막 그릴 거야. 물론 난이도 하 문제들은 쉬워요. 벤 다이어그램 풀려요.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 A가 26이래요. B가 18이래요. 그래놓고 이제 무슨 생각해? 얘가 어딜까요? 생각하는데 제발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먼저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요거 무슨 법칙부터 먼저 쓸까요? 드모르간 법칙 써볼게요. 그러면 A
교비의 전체 여집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남자의 여집합이 뭐죠? 여자. 그러면 결국 남자의 여집합은 여자 인원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전체에서 누구를 없애면 돼? 남자를 없애면 되잖아. 그 말 뜻은 뭐냐? 교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전체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그게 지금 45라는 거야. 근데 전체가 50이었단 말이야. 아, 선생님 그럼 교집합이 5가 되겠네요 라는 거. 그러면 끝났죠. 21, 13. 3개 다 더하면 뭐 나와요? 26, 39가 나오네. 그럼 여기는 11, 바깥쪽은 11이 되겠다. 문제가 뭘 구해달래요? 합집합의 개수요. 셋 다 더하면 되니까 답은 39, 답 4번이 되는 거죠. 자,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요. 요거 해볼까요? 224. 내가 그때 설명했어요. 224번. 틀리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설명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5초.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내가 저번 시간에 뭐 설명했냐면 서로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A와 B는 교집합이 없대요. A와 B와 교집합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서로소란 뜻이고, 그림을 그때 내가 뭐라 그랬지? 미키마우스 또는 올림픽 마크가 나온다 그랬어. 무슨 뜻이냐면 원래대로라면 A 합 B C는 기본적으로 서로소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A, B, C가. 근데 만약에 셋 중에 2개가 서로소다 이러면 미키마우스 모양이 나오든가 요렇게, 또는 올림픽 마크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 이 그림을 단지 요 안으로 밀어 넣으면 얘가 나오고 미키마우스가 되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딱 보면 A 교 B가 지금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미키마우스 모양일 가능성이 커. 근데 그 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 그럼 공식을 한번 써볼게. A, B, C, A 교 B, N자 좀 뺄게요. B 교 C, A 교 C, 그리고 3개짜리 다 더하는 거. 요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지만 누군가 하나가 공집합이 된다는 건 뭐가 사라져? 3개짜리 교집합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버리면 돼. 됐지? 그리고 A 교 B도 없어. 얘도 버릴게.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A에다 B 더하고 C에서 B 더하기 C,
A 교 C만 결론적으로 빼주면 정답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끝났네. 요 세 개의 합은 뭐야? 5, 4, 3 더하면 되니까 뭐야? 12에서 이제 얘가 문제인 거야. 얘.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우리 얘 괜히 알려줬을까? 7이라는 놈은 사실 어떻게 나와? A 더하기 B에서 A 교 B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얘가 공집합이니까 없어져. 그럼 결국 A 더하기 B 자체가 누구랑 똑같다? 뭐야. 이거 A 더하기 B를 왜 찾아? 바보 아니야. 이거 A 더하기 B 알려주니 얘들아? 나 뭐 잘못 찾은 거 아니지? A 합 C지 어쩐지. 이거 괜히 알려. 이거 말이 안 되지. A 합 C는 A 더하기 C에서 A 교 C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A 더하기 C가 뭐야? 8.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몇이야? 그래서 얘는 1이야. 그럼 요 논리대로라면 B 더하기 C에서 B 교 C를 빼는 건데 B 더하기 C가 7이니까 얘는 몇이야? 2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몇? 9.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바로 손을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막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구하고 특히 이 서로소 나오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식부터 쓰는 게 좋아요. 그럼 무조건 서로소 되는 건 없어질 거니까. 아셨죠? 자, 유형 17번 가볼게요. 자, 유형 17번, 유형 18번, 유형 19번에 별표를요. 너네가 칠 수 있는 만큼 치세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또 수업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있는 거 아니죠? 그냥 곱하기 100만 개 하면 되겠죠. 아니 무한 개 쓰든가. 학교 시험에 2문제 이상 나와요. 이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 2문제까지만 나와요. 딱. 자, 한번 봐볼게요. 유형 17번 봐볼게. 자, 225번입니다. 여기는 솔직히 말할게. 국어 잘하셔야 돼요. 자기가 조금 저처럼 이제 그 엄포자가 아닌 암포자면 좀 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엄포자면. 가볼게요. 전체 집합 U에서 100개다. U가. 근데 A가 56이고 B가 78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은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거 좀 더해볼게. 얘네들이 더해보면 4, 6, 134가 나오거든. 얘들아, A랑 B랑 더했더니 134라는 건 나에게 무슨 힌트를 주는지 아세요? 전체가 몇 개였어요? 100개였죠. 그 말 뜻은 무조건 교집합은 존재한다라는 거야. 교집합이 서로소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왜냐면 이게 만약에 10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A랑 B, 그리고 이 바깥쪽 부분이 존재할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더니 100보다, 전체보다 크면 서로소일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무조건 조금이라도 겹치는 일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하지만 얘네 둘이 더했더니 100보다 아래야. 그럼 서로소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교집합의 최소값은 0이 되는 거거든. 무조건 빼박으로.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100보다 크니까 무조건 그림이 서로소일 수는 없고 무조건 1 이상 겹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문제가 뭘 원해? A 교 B, 즉 이 색칠한 부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달래.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 면적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리고 커지다가 어느 순간 뭐가 돼버리면 누군가한테 볼록 하고 들어가 버리는 순간 교집합 모양은 어떻게 돼? 가장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최대값은 뭘 뜻한다? 얘네들이 가까워지다가 바로 포함이 될 때가 가장 크구나 라고 파악이 되는 거야. 그냥 그전에는 주입식 교육으로 뭐라고 배웠냐면 야, 그냥 누군가한테 들어갈 거야. 그래서 둘 중에 누구 작은 거 찾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 그림이 가까워지다 보면 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면적이 크더라 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들어갈 수 있어? 없잖아.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말 뜻은 얘네 둘이 가까워지다가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야? A가 B한테 들어가겠지. 따라서 A가 B한테 들어갔을 때가 가장 크더라. 그래서 정답은 몇? 56이 가장 크더라 라는 거지. 형님, 그럼 최소는요? 얘들아, 최소는 얘네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아주 근소하게 조금 겹치게 탄생한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우리 합집합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A에다 B 더하고 A에서 교집합 B를 빼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134였단 말이야. 그럼 최소한 얘가 100이 되려면 최소한 몇부터 시작해야 돼? 34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최소한 34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 얘가 바로 최소구나. 그래서 최소값은 34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선생님을 외우게 시키냐면 최대값은 포함될 때지만 최소값은 공식을 활용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최소는 무조건 공식으로밖에 안 나오고 최대는 누군가한테 포함될 때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 문제 풀어볼게. 226번밖에 없네. 226번 시작. 잘 생각해봐. 이번에 조심해. 합집합의 최대래. 이거 국어 잘해야 되는데. 오이씨, 왜 자꾸 떨어뜨리지? 설마 225번과 226번은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내가 말했잖아. 국어 잘해야 된다고. 자, 끝. 여러분, 근데 어떻게 225번이 226번하고 같습니까? 라고 하면 다르다라고 생각한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근데 여기는 교집합 찾으라 그랬고 여기는 합집합 찾으라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게 다르니 다른 문제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A 합집합 B의 공식 자체가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죽어도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문제에서 준 거니까. 그 말 뜻은 이 값에 따라서 이 전체에서 뺄 테니 교집합이 클수록 전체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교집합이 작을수록 전체는 어떻게 돼요? 커지는구나 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찾지 말고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찾자라는 거야. 근데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가까워지다가 볼록 하고 들어갈 때예요. 그럼 작은 게 큰 거한테 들어갈 때니까 최대값은 몇이에요? 15가 되겠죠. 25가 15한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공식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둘이 더하면 뭐 나와요? 40이죠. 근데 문제에서 전체는 안 알려줬네. 근데 교집합 봐보세요. 최소 몇이래? 오케이. 최소 10이래. 최대는 15고. 그럼 찾아볼게요. 답. 분홍 색깔이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 전체는 가장 작을 테니 A에서 B 더하면 몇이었어요? 40이었죠. 40에서 누굴 빼요? 최대 15. 그럼 최소는 몇이라는 거야? 25가 되겠죠. 파란색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 몇? 10. 그럼 40에서 10 빼는 거니까 무슨 값이 나와요?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럼 몇? 끝났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최대 최소 더해달래. 답은 5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교집합을 물어보든 합집합을 물어보든 원리는 똑같다야. 누가 무조건 결정한다? 교집합이 결정할 거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쉽죠? 자, 밑에 한번 봐볼게요. 이제 요거까지 만약에 자기가 조금 이해했다. 그럼 난이도 하를 통과하신 거고요. 난이도 중은 바로 뭐냐? 문장제 문제예요. 이거를 그냥 25, 15 이렇게 주기 싫은 거야. 학교 시험에선. 그래서 어떻게 주냐? 얘는 국어 좋아하는 애고 얘는 수학 좋아하는 애야. 국어와 수학을 좋아하는 애. 이렇게 문장으로 준 게 이제 227번이다 라는 거지. 그럼 부탁인데 실수하기 싫은 사람들 있죠. 실수하기 싫은 사람들은 227번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학급이 40명이래. 그럼 어떻게? 너네가 만드는 거야. 학급을 전체 40 이렇게. 그 다음에 너네 마음대로 영어에 밑줄 치고 A, 수학에 밑줄 치고 B라고 쓴 다음에 영어 NA가 25다. 그리고 수학 내가 B라고 뒀는데 18이다 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바로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풀었다. 얘들아, 못 풀었다라는 건 내가 풀었다라는 걸 A로 하면 못 푼 건 A의 여집합. B도 못 푼 거래. 근데 둘 다 못 푼 거라며. 수학과 영어를 모두 다니까 바로 뭐야? 교집합이 되겠지. 그게 몇 명이다? 3명이래.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일단 드모르간 법칙 써볼게. A 합 B의 여집합이 3명이거든. 내가 아까 말했지. 남자의 여집합은 여자면 전체에서 남자를 빼주면 되듯이 얘도 엄밀히 따지면 전체 40에서 3을 뺀 것이 바로 합집합이다 라는 거지. 따라서 합집합은 37이라고 알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지 봐볼게.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이래. 모두 풀었다라는 건 교집합이잖아. 이 37은 어떻게 탄생해요? A, B, 그리고 교집합을 빼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이 다음 뭐 나와? 40, 뭐니? 2니? 43? 그러면 교집합은 무조건 몇 명이 돼야겠어? 몇 명 더하면 43돼. 6이잖아. 그래서 227번의 답은 6.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좀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한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요거 풀죠. 230번 시작. 문장이 길다고 쫄지 마시고 차근차근 꼼꼼하게. 소연아, 면접은 잘 봤어? 아니, 모르겠어. 여기는 칠판 지우개가 없네요. 신기하게. 많이 안 갖다 놓으시네. 수, 영, 국 이렇게 푸지 마세요. 웬만하면 ABC로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할까요? 230번. 자, 수, 영, 국 A, B, C라고 둘게요. 갑니다. 모두 푼 학생이 8명. 얘들아, 모두 풀었다는 건 뭐지? 모두. A, 교, B, 교, C가 8이다. 그리고 한 문제도 못 풀었대. 한 문제도 못 풀었다는 건 A도 못 풀고, 그리고 B도 못 풀고, 그리고 C도 못 푼 놈은 2명이래.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요거로 설명 안 했나? 3개도 드모르간 법칙이 통해요. 그래서 얘도 엄밀히 따지면 A 합, B 합, C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전체에서 누구를 뺀 것이 바로 합집합을 뺀 것이 누구다? 2라는 건 결국 그림에서 반대쪽 아무것도 못 푼 학생이 2명이라는 거야. 그럼 합집합은 몇 명이다? 48명이다 라고 알고 시작하는 것 같아. 자, 그래 놓고 문제가 뭘 찾아내면 수 20, 수 20, 0 몇이야? 0,
28, 9, 31. 그래 놓고 얘들아 어디 찾아달래? 꼭 두 문제만이래. 얘들아 꼭 두 문제만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세 문제 풀어도 안 돼. 영수, 영국, 수국만 푼 놈들만 찾아달래. 그럼 여러분 요 합집합 공식이 뭐였어요? A, B, C에서 A교 B, A교 C, B교 C. 그래놓고 A교 B교 C야. 그럼 이제 차근차근 가볼게요. A, B, C 다 더하면 뭐 나와요? 48 더하면 79 나와요. 거기서 교집합, 교집합 이렇게 쓸게요. 교집합하고 3개짜리는 8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 뭉뚱그려서 반대로 넘어가고 그럼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 더한 것은 48 넘어와서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40. 얘랑 만나면 뭐 나와요? 39. 애들이 그래서 답을 39로 제일 많이 체크해요. 왜? 교집합만큼만 보고 신난 거야. 두 개만 풀었잖아요. 근데 얘들아, 요거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수영국이 이렇게 있을 때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 그럼 가운데가 몇 번 더해졌어요? 3번 더해졌죠?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찾고자 하는 건 여기예요. 가운데 부분을 빼고. 그럼 가운데 부분을 몇 번 날려줘야 돼요? 3번 날려줘야겠죠. 그래서 39에서 누굴 빼야 돼요? 얘 몇 배? 3배. 83, 24가 되겠네요. 정답은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0번에 15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앞에 두 개 유형은 유형 19번을 위한 빌드업이었다. 왜? 옆에 딱 써있죠. 발전 유형이라고. 워낙 어려워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활용이고 최대값과 최소값. 여기까지는 똑같지 않냐? 아까 교집합의 최대 최소, 합집합의 최대 최소 찾아라는 거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거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수네 반 40명의 대상으로, 자, 그럼 일단 전체는 40이야. 전체는 40. 아까랑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인터넷 강의를 조사하는데 수학은 14명이래. 그럼 수학을 A라고 할게. 14명. 그리고 영어를 수강하는 학생은 20명이래. 영어를 B라고 할게. 20. 자, 선생님 그럼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수학과 영어를 모두 수강하지 않는, 여기가 문제인 거야. A도 수강하지 않고 그리고 B도 수강하지 않은 친구를 X명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전체 40에서 합집합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X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림으로 따지자면 전체가 40이 있고 A, B가 있을 때 바로 요 바깥 부분이다라는 거야. 전체에서 합집합을 뺐으니까. 요 놈을 지금 X라고 할 건데 그 X의 뭐? 최대 최소 찾아달래.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린 지금까지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찾든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찾았지 A 합 B의 여집합을 찾은 적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얘도 살짝 앞에 있는 유형으로 문제를 바꾸자면 얘들아, 이 X 값이 커진다라는 것은 합집합이 어떠면 돼요? X 값이 커진다라는 것은 이 모양 자체가 쪼그라들면 되잖아. 그 말 뜻은 합집합이 어떠면 된다? 작으면 되는 거고. X 값이 작아진다라는 거. 이 바깥 부분이 작아진다는 건 얘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잖아. 면적으로 따지면. 그럼 합집합이 어떠면 된다? 커진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짬뽕인 거야. 바깥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합을 찾아달래. 그럼 시작할게. 합집합은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까 말했지. 얘는 죽어도 안 바뀔 거라고. 둘이 더하면 뭐나? 34야. 그럼 34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차근차근 가볼게. 첫 번째, 선생님.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 교집합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지? 얘네들이 가까워지다가 볼록 하고 들어갈 거야.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들어갈 거니까 몇 명이 들어가? 14가 들어가겠지. 최소는 뭐 갖다 찾아진다? 공식으로 찾아진다. 둘이 더한 게 34인데 전체가 40이었단 말이야. 그럼 최소값은 몇이 된다? 문제가 생기네? 얘가 40인데 34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야. 선생님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아까 말했잖아. 둘이 더한 게 40보다 어때? 작잖아. 둘이 더한 게 40보다 작다라는 건 둘이 더한 게 뭐일 수도 있다. 서로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이 교집합이 어떨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최소값이 0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 말 뜻은 합집합은 다시 한 번 더 최대 최소를 구할 텐데 최대는 최소가 빵일 때니까 합집합은 몇? 34가 최대일 것이며 최소값은 얘가 가장 클 때 14니까 합집합은 뭐가 나온다? 20이 나온다라는 거지. 34에서 14를 뺀.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나는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찾는 거였잖아. 얘를 통해서 얘 값을. 그럼 결국 이놈의 최대값이 이놈의 최소값, 이놈의 최소값이 이놈의 최대값일 테니까 얘가 가장 클 때가 34래. 그러면 40에서 34 빼면 뭐 나와? 6. 20을 넣으면 뭐 나와? 20. 둘이 뭐 하랬어? 더하랬지. 답은 26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활용이냐면 둘이 더한 게 40보다 작기 때문이야. 그러면 애들 멘붕 온다고. 아까 선생님이 합집합의 최대 최소 찾을 땐 교집합의 최소값은 공식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얘는 안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명수는 없다 이거지. 그럼 딱 봤더니 A 더하기 B한 게 합집합보다 작아요. 서로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가 아까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합집합 전체 알려주고 A, B 각자 알려주면 얘부터 먼저 더하고 시작하랬잖아. 왜? 이 더한 게 나에게 주는 힌트가 있다라는 거야. 더했더니 40보다 크다라는 건 교집합이 1 이상이 있는 거고 둘이 더했더니 40보다 작다라는 건 서로소일 가능성도 있다 알고 풀라는 거야. 무작정. 왜냐면 솔직히 이거 그냥 야 이렇게 풀어라고 하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 주잖아. 대부분 다 틀려요. 그리고 어렵다고만 해. 주구장창 어려워요. 이거 문장제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형 19번, 18번, 17번 이 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야. 둘이 더한 게 크다. 오케이. 최대 최소. 최대는 들어갔을 때 최소는 공식으로. 작다. 오케이. 얘는 서로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자는 거지. 아셨죠?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 226번 한번 풀어보세요. 미안. 바로 해도 될까? 233번 한번 해보세요. 233.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처음이니까. 적어도 하나래.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가 힌트를 드리자면 합집합을 뜻합니다. 전체가 35. 오늘 검사할 수 있으려나? 어차피 집합 연산 끝나고 바로 다 검사해야 되니까. 우리 인증하는 방법 알려줘야겠다. 20. B가 12. 너네 숙제 인증하고 있니? 1교시? 네.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제 P반이라서. P반이라서? A와 B 모두 5명.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일단 전체는 35래. 선생님, 근데요. 둘이 더하니까 뭐 나와? 32 나와. 오케이. 전체보다 작다. 그 말 뜻은 뭐야? 서로소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 모두 구독하는 사람은 5명,
이상이래요. 오케이. 얘는 최소 5명은 존재하는구나. 그 말 뜻은 서로소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랬을 때 문제가 뭘 찾아야 되냐면 A와 B 중 적어도 아니라 적어도 하나라는 건 A를 봐도 되고 B를 봐도 되고 A, B 동시에 봐도 되니까 A 합집합 B의 지금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선생님 그럼 감사합니다.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얘네 둘이 다면 32니까 여기서 교집합의 값에 따라서 전체의 최대 최소가 결정됩니다 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 교집합의 최소가 몇이래? 최소 5니까 얘는 가장 작을 때가 오겠지. 그럼 최대는 몇 명이 돼요? 포함되다가 볼록하고 들어갈 거 아니야.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겠어? B가 A한테. 그럼 최대는 몇 명이 돼? 이렇게 되겠네. 문제가 뭘? 최대 최소 각자 더해달래. 그럼 얘들아 일단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32에서 5 빼니까 몇? 27이 될 거고 최소값은 32에서 11을 빼니까 20 더하기 27이니까 답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왜 줬는지를 파악하자 이거야. 서로서 안 만들려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뭐 여기까지 이제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숙제는 200 몇 번이야 이거? 52번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252번. 아셨죠? 자, 혹시 이따는 선생님이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선생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고 싶은데 사실 선생님이 다른 반, 담임인 반들은 선생님이 마지막 10분 동안 체크를 하겠지만 담임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해야 되고 수업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멍하니 있어야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 숙제 인증을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우리 밴드 있죠? 밴드 제가 초대장을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단톡방에. 그 들어가면 미션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수학 하 숙제 올리기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이걸 한 장 한 장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럼 너무 귀찮거든요. 왜냐면 지금 페이지가 40페이지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숙제한 것들 올리면은 40페이지를 지금 거의 다 올리셔야 되거든. 그럼 너무 귀찮고 나도 그걸 한 장 한 장 보기 힘드니까 마지막 라스트입니다. 마지막 라스트로 이제 안 푼 사람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 클릭한 다음에요. 여기다 마지막 질문 번호를 올리는 걸로 인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 숙제까지 포함입니다. 이번 숙제까지니까 250 아까 2번까지 했잖아요. 252번까지 질문 번호를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뭐 20페이지에 4번, 뭐 22페이지에 5번 이렇게 해서 질문 번호만 올라가면 제가 숙제를 한 걸로 인증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번 숙제까지 해서 앞에부터 다 올리셔도 돼요. 앞에 솔직히 자기가 그런 애 있을 거야.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을 못한 거였어 라고 하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이렇게 인증해서 끝나지 않고 어차피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인증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질문 올리고 끝내야지 했다가는 죽여버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 수요일이죠. 수요일까지 요 질문 번호 올리는 걸로 1차 인증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